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샘 올트먼을 영입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그렇죠. 뭐 엔비디아 마침내 500불 돌파했고 나스닥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그냥 뭐 하루 걸음입니다. 그러게요. 뭐 얼마 안 남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앞서 또 어제장 오늘장에서 봤습니다만 PER이 뭐 250 몇 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분석으로는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죠, 장이죠. 예.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섹터는 뭔가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네. 상황 하에서 이쪽이 또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또 시총 상위 종목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뭐 공매도 없을 때 가야죠. 오늘이야 뭐 2,500 예. 가뿐하게 넘을 거고 이제 2,60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증시의 분수령을 갖다가 이거 연내 돌파하고 끝내는지 거기가 또 이렇게 무거운 저항 구간으로 또 확인되는지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뭐 환율 뭐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뭐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제 또 미국 장에서 약간 관심을 끌었던 게 별로 인기 없는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네. 무난했습니다. 왜 그러게요. 지난번에 30년물 입찰할 때 뭐 랜섬웨어 공격도 있었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었는데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장 뭐 좋으네요. 네. 그러게요. 11월 분위기도 좋고 예. 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도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예, 같네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 같아요. 벌써 그래요?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뭐 거의 개점 휴업이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계속 이렇게 회자됩니다만 개인들은 상장 첫날 거의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팔다시피 해놓으니까 네.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냥 올라가는 장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보니까 나스닥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방금 다 우리 소장님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지난 주말부터 해서 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의 거치가 계속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승자는 이제 MS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개별 단에서 한 2%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5%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나 2.2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2분기 때 이제 제시했던 가이던스 이거를 이제 무난하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실제로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향후 가이던스 제시해 줄 때 이제 얼마의 숫자를 제시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쉬어갈지 아니면 또 다시 올라갈지 한번 지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개별주 단에서도 이슈가 있는 일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보잉도 한 4%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 좋았고 개별주에 좀 이슈가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역시나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미국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뉴욕장에서 뭐 특별하게 짚어볼 만한 지표나 이벤트가 뭐 있었나요 어제? 그냥 고만고만했죠. 뭐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예. 뭐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이벤트 이제 핵심적 이벤트는 없고요. 뭐 FOMC 의사로 공개되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뭐 이미 3주 전에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니까 확인할 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만한 뭐 이슈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높냐 낮냐지 지금 우르르 지금 다 같이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확실한 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때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르고 이제 미국이 예. 좀 늦게 오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 좋았다라고 해서 오늘 혹시 좋을까 일단 저도 개장할 때 보긴 해야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먼저 어제 선반영 우리나라가 됐고 이제 미국장이 다음에 이제 분위기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내년 한 5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제가- 시점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예. 뭐 글로벌 이제 IB별로 전망이 약간씩 다른데 뭐 빠른 곳이 뭐 내년 한 3월, 뭐 중간치가 내년 한 6월, 뭐 늦게 내년 4분기. 그래서 뭐 한 중간 정도로 대략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11월 그 FOMC 회의 이후로는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내린다는 쪽으로 기대치를 갖고 있고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만 놓고 볼 때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소식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계속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증시에도 11월 달 이 랠리가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에서 금리가 높을 때 또는 올라갈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사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은 내려갈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 조금씩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제 인하 시점을 이제 분명히 잡아가긴 할 거고 첫 금리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국 쪽에서 그게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거 하다 보면은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싶은 게 그 최근에 막 금리 미국부터 해서 금리 뛰면서 여의도 쪽에 채권 파트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운영하면서 짧은 거든 긴 거든 간에 안 담을 수는 없고 현물을 다 갖고 있으면 또 금리 뛰면서 평가손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많이 좀 웃음을 되찾는 분위기던데 그래 진짜 죽으란 법은 없어요. 지난 10월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많이 이렇게 흉흉할 뻔했는데 우리 시장으로 바로 와가지고 자 지금 저렇게 어제 뭐 거의 다 막 갔습니다. 우리 이정우 대표님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와중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어떤 뭐 이슈나 종목 뭐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어제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가운데 그래도 단연 눈에 띄었던 게 개장 전부터 좀 오름세가 있었던 게 이녹스 이제 그룹주들이 올랐거든요. 이녹스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이고 이녹스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삼성 SDI 쪽으로 리튬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예. 소식이 나왔고 이게 계약 기간이 25년부터 2030년 말 장기에 걸쳐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급 물량은 5만 5천 톤이고요. 이게 계약은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제 일부 보도 기사가 어제 이제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회사에서 당연히 뭐 보도를 냈겠지만 좋은 시기에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원래 전통적으로 OLED 소재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 묻히긴 했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 차량용 OLED 생산량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대거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일부 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 그 어제 아마 금감원 쪽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을 건데요. 네. 그 2차 전지 또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새롭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정관에 막 추가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대략 100곳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리튬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하고 어제 이녹스가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녹스는 한다라고 했고 공급 계약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고객사도 지금 나온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발표하고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제 이 관련 기업의 뉴스 보면서 또 금감원의 그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옥석은 좀 가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단 이녹스가 그래도 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입성한 지 이틀째가 어제였죠. 어제가 바로. 이틀째였죠. 맞습니다. 네, 상한가.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입성한 첫날 보면은 뭐 소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외국인이고 기관은 다 물량 내놨단 말이죠. 근데 그날 개인이 많이 샀고 어제 보니까 상한가였거든요. 네, 지금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징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상장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경쟁률이 17.2대 1이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공모 청약 들어왔는데 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개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시면은 지금까지 IPO 한다라고 공모 청약 들어갔었는데 한 주도 못 받다가 이번에 에코프로를 4주씩 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큼 경쟁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상장 첫날이 중요한데 수급에서 잘 보시면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당연히 그 IPO 때 받았던 물량을 상장하자마자 던진 거죠.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3%가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던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올해 시장 늘 그래왔지만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봐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는 제가 상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는 개인적 판단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고 개인의 어떤 응집력에 의해서 지금 이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 공모가 뭐 밴드보다 훨씬 더 지금 넘어가는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고 저는 어제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는 상한가 바로 안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첫날에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도 예. 뭐 계속 공방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제는 공방 없이 꽤나 이른 시간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만 봐도 올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첫째 날입니다. 상장했던 날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면서 다른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죠. 물론 시장 반등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가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강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또 강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일단 그렇게 시장이 약간 또 첫날 가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그 적정 밸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고 저는 상장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첫날에도 그랬고 둘째 날에도 그렇고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지금은 밸류로 간 게 아니고 수급으로 갔다는 걸 확인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되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구간에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에코프로 머티 상장 이슈 때문에 또 계속 등장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파도잖아요. 파도. 네네.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 직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마이너스 69억. 그래가지고 이게 또 혹시라도 파도처럼 상장 전에 실적이 좋았다가 뭐 상장할 때쯤 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파도 같은 거 매출액이 급락한 거지만 에코프로 머티만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가 단에서 최근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랬지만 그 부분에서 비용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지 이 실적을 앞두고서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서 안 좋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또 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어떤 면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기울어지는 농장이죠. 아무리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인다 치더라도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한번 이렇게 하락 베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미수에다 신용 땡겨서 막 잡아들이면은 뭐 갈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뭐 이재모 대표님의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하는 이런 어떤 조언들이 전혀 안 먹히는 시기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거는 광풍이에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예. 저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로 인한 그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그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시각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는 다 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배터리 가격 자체가 내려오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안에 이제 공급되는 소재 가격도 내려오는데 이제 제가 중시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Q의 증가인데 최근에 이제 수요가 뭐 줄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아, 또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전기차가 다시 뭐 제로 수준까지 뭐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최근에 투자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예. 한국도 그렇고 투자 발표를 해주고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늘 내연기관차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 지위 측면에서 늘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올해 그 현대차가 고무적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가운데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 그 순위거든요. 테슬라 다음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폭스바겐 이런 기업이 될 건데 그 기업들하고 동등 조건에 비교해도 현대차가 제가 볼 땐 단연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건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는 건 맞고 또 고금리 상황,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뭐 기인한 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어떤 가격은 떨어지는 건 맞다. 다만 이제 Q의 증가, 그러니까 양의 증가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뭐 1년, 2년 지난 시점에 지금과 같이 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그다음에 올해 연간으로 봐서는 계속 그런 관점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거고 다만 지금은 어떤 특정 종목군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 종목은 사실은 좋은데 다른 종목은 안 좋아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약간의 그런 수급을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그걸로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들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높았던 거고 반면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낮게 평가가 됐다. 이렇게 그냥 시장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서 그 양극재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는 합니다만 양극재만 갖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음극재나 무슨 뭐 전해질이나 이런 것 쪽은 왜 전혀 언급이 없죠? 그쪽도 있어야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양극재만 얘기하죠? 그렇죠. 일단은 그 양극재 캐파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증가 속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지금까지 집중 투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였고 맞는 전략이었고 다만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음극재, 분리막, 전액 다 들어가거든요. 네. 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안에 되게 작은 부품이죠. 뭐 보호 필름이든 케이스든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은 일단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다른 기업들 SKC나 SK 머티리얼즈, 포스코도 있지만 대주전자재료가 그 양산 라인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시가총액이 대주전자재료가 1조 2,400억인데 예상 순이익을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양산 캐파 기준으로 잡은 건데 한 8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잡아왔습니다. 밸류에이션 했더니 15.5배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주가 8만 원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한 30배씩 준단 말이에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건 2025년이니까 2년 뒤 실적만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뒤, 4년 뒤 가면 실적은 더 늘어나겠죠. 아마 이거보다 거의 이익이 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음극재 기업 중에 탑기다 말씀드리는 거고 2026년도 되면 아마 음극재 캐파가 2만 톤 될 건데
앞서 다른 기업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극재 캐파가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그래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 말씀드린 거고, 대리전자재료를 제가 작년 연말 탐방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게 랩실에서 만드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에서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량 양산 체계로 가져와서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없던 물성의 제품, 그러니까 배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기술력인 겁니다, 결국에.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대량 양산으로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은 기업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 지금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SKC, SK머티리얼즈가 일부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0,000단위가 아니고 다 100단위,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만드는 기업들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실적이고 나중에 점유율로 가는 거고요. 대리전자재료는 지금 그 아우디 이런 쪽에 대략 양산 모델에 2개 들어가거든요. 차종으로. 내년부터 한 7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점유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음극재 쪽에서는 대리전자재료를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음극재가 양극재보다 좋은 건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극재 업체들 지금 영업이익률을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아봐야 8%입니다. 예. 보통 평균이 5%인데 음극재는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나와요. 그렇게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가 자체 가격입니다.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 이런 가격들이 양극재 만들 때 필요한데 비싼데 음극재는 원가가 좀 싸요. 대표적인 게 바로 흑연, 실리콘, 예. 즉 흔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원가가 좀 쌉니다. 다만 이거 배합의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원가는 비싸서 음극재를 그나마 양극재보다 좀 높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 이 대리전자재료가 영업이익률도 향후에는 꽤나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SKC 같은 경우는 동박업체고.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릴 건데 네. 동박업체들 비교도 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 그 2차전지 업체들 주가가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3년 뒤의 실적 대체로 가져와서 제가 밸류에이션 할 건데 다음 주에 제가 동박업체들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밸류에이션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또 이제 연말 연시에 새로운 주도주 찾기 이게 지금 한참 화두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 보시기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그건데 어디가 지금 제일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업종으로 보면은. 일단 요새 굉장히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쪽이 그 메타버스 쪽이에요. 그래요. 메타버스가 XR 조용히. 기기 쪽 메타버스 관련돼서 네, 아주 네. 폭넓어서 예. 어디라고 딱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요새 좀 오릅니다. 그다음에 그 XR 기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 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들 주가가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어허. 이게 역시나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삼성에서 내년도에 그 XR 기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 양산 개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만 대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훈풍으로 좀 불어넣는 것 같고요. 최근에 조용히 있던 LG전자도 지금 다른 그 헤드셋 업체들과 협력해가지고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11월 들어서 굉장히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쪽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일부 좀 너무 또 과대 낙폭했었거든요. 그동안 조용히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예. 좀 이야기 뉴스가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조용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거론하긴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시면 주가 등락률에서 상위에 있는데 예. 섹터가 구분이 잘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요 예.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죠. 네. 그래서 요새 좀 시장 볼 때 약간 헷갈리는 게 뉴스는 사업에 대한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다른 이슈로 더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걸로 마치 올라갔다라고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이면에 있는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는 종목 보실 때는 좀 따져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0.46%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02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장에서 2,500선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0.4%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이미 810선까지 올라섰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3포인트 넘게 상승할 걸로 보이면서 81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9%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3,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4%, 0.5%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446,5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0.4% 지금 호가에서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는 138,8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72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4,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강보합권 예상되죠. LG화학이 2% 넘게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505,000원이고요. 기아 호가 움직임 아직까지 없고 지금 0.8% 기아가 좀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83,700원. 네이버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삼성 SDI, LG화학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호가 흐름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 0.4% 지금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미 어제 장에서도 5% 반등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7% 강세 보여줬죠. 오늘 추가적으로 1.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만 원이죠. 셀트리 헬스케어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포스코 DX는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7,300원. LNF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가 지금 호가에서는 0.3% 상승 예상됩니다. 31,200원이죠. 알테오젠 1% 약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2.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171,600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이 예상되죠.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이러니까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뭐 예상 체결 지수만 봐서는 그래도 저 마지 숫자라고 2,500포인트라는 데 대해서 다소 조금 이제 경계감을 내비치긴 합니다만 좀 뭐 2,500이 2,400 어제가 92인데 예. 거기서 뭐 30포인트도 우습게 오른다가 왜 2,500이라고 8포인트 오르는 것 같다가 두려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2,520이 제일 이렇게 관문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또 적극적으로 땡기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러게요. 예. 근데 어제도 보면 사실 오전보다는 이제 오후장 오후로 흐름이 뒤로 훨씬 가면서 좋았어요. 오히려 뒷심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뉴욕 시황에서 뭐 포모 하더니 다시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시장 내에. 그러게요. 지금 이거 안 들고 있으면 좀 소외될 수 좀 있는 소외될 수 있겠다 시장 싶은 분위기죠. 생각. 예. 그리고 아까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경기가 막 꺾이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막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플레가 살 잡히면서 그래서 금리를 조금 인플레 수준에 맞춰서 지금 5.5까지 와 있는 기준금리를 좀 낮춰준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네. 기대하는 건 후자의 케이스고. 실제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발언을 앞서 저희 봤잖아요. 그런 발언을 예. 잘 하고. 노동시장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고 경제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연준 역사상 처음입니다. 막 급하게 올리다가 조금 유지하다가 후다다닥 거리면서 내린 이유는 경기가 부러지든지 시장이 부러졌을 때 막 같이 금리를 내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매번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요 하는 거는 과거 패턴을 봐서는 꼭 그거 참이 아니다. 가봐야 된다 했는데 만약에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인플레 잡히고 경기는 그렇게 미지근하게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살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연준의 통화 정책 뭐 참 잘했어요라고 성적표를 줄 수 있는 역대급으로. 그렇긴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일단 뭐 오늘 분위기는 좋긴 한데요. 오늘 예. 제가 이제 볼 때는 사실 박스권 전망을 주셨잖아요. 네, 그죠? 저는 예. 그렇게까지 막 엄청 산타랠리 사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사실 예. 10월달
약간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네. 소위 말하는 저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지면 11월 반등 한번 준다. 그리고 또 12월 소폭 내려가서 쉰다. 그리고 연초 다시 이제 또 여러 산업들 이야기 나오고 전망 나오면서 쭉 오른다. 그리고 뭐 어차피 24년 가면 이거 뭐 일단은 무조건 금 내리는 쪽이니까 좋아진다. 이게 사실은 가장 저희 일반적인 중론이었거든요. 저희끼리 한 얘기지만 예. 만약에 11월 이렇게 분위기 가고 12월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야기 지금 최근에 있긴 한데 이거 가능성 있을까? 제가 볼 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자꾸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일단 뭐 날짜가 며칠 지나긴 했지만 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일단은 한 아, 번은 그래요? 짚고 넘어갔고 제가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도 뭐 보도기사 내용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사실 지금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다는 거고 또 몇 해 동안 양도소득세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20년 이후로 그게 이제 12월 달에 물량으로 진짜 또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장이 개인 주도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럼 개인들의 매도 물량,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들 중에서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정 종목에서 매도가 집중된다 그러면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분들 중에서도 뭐 과거에는 바이오에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2차 전지 많이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2차 지금. 전지 거기서 좀 금액 맞추는 것 때문에 매도가 좀 압박이 생긴다 그러면은 역시나 또 투심 자체가 또 약간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시장도 약간 또 떨어지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을 볼 때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박스권 정도 보수적으로 보는 이제 관점입니다. 얼추 박스권. 이렇게 지수로 따졌을 때 상단을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사실 저는 2,500이었거든요. 2,500? 그래요? 네, 오늘 좀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넘어갔다가도 살짝 떨어질지 또 이 레벨을 좀 지켜줄지는 하단은 지켜는- 얼마나 보시는 건데요? 사실 2,200 정도로 봤거든요. 네. 오. 아. 근데 이게 제가 2달 전쯤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주 전쯤이었죠. 이주 예. 전쯤. 근데 일단 지금 11월 들어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금리 동결 앞으로 금리 동결은 100%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는 약간 또 상방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따라가야죠. 뷰가 약간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직까지 뷰가 바뀌지 안 않았습니다. 바뀌- 예. 아. 다만 이제 코스닥은 얼마나 상단은 보시는데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스닥 레벨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수급이고 개별 특히 왜냐하면 특히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이 네. 이렇게 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레벨로는 저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750선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가 준다. 그럼 또 금방 또 900선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코스닥보다는 시장 볼 때는 코스피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금리 때문에 환율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510포인트 코스피 그거 뚫고 마감하는지 삼성전자가 73,000원 위에서 오늘 마감하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 그거 두 개 보고 있는데 아 오늘장 관전 포인트는 네. 2,510선 그리고 삼성전자 73,000원 지지 여부. 예, 예. 지금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스치면 상한가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뭐 예측도 안 되고 네. 능력도 안 되고 이 지수나 이런 걸 보려면 이제 저런 대형주들 족보 있는 종목들 네. 저런 것들하고 이제 쭉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예상 호가를 오늘 봐서는 개장하고 좀 네, 움직임 그러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정말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 대해서는 골디락스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오픈 AI에서 축출된 이제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뛰어 올랐고 여기에다가 시총도 지금 3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죠. 오늘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50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45% 상승 중이죠. 81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73,1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합니다. 448,500원, 447,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76% 상승합니다. 132,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72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올라갑니다. 57,700원. 현대차도 0.2% 상승합니다. 184,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6% 오름세입니다. 475,000원. LG화학도 0.8% 올라가네요. 497,500원이고요. 기아도 0.2% 상승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1.2% 상승하면서 205,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폭을 다소 줄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상승세는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호가와는 조금 움직임이 다르죠. 0.6% 하락합니다. 24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73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 중이죠. 7만 5,2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약보합권이고요. LNF가 소폭 떨어집니다. 14만 9,700원. HLB가 강보합권이네요. 31,15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3%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6% 상승하면서 86,2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2.3% 강세입니다. 95,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4% 상승하면서 17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전지 셀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섹터 흐름이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AI 관련주들, 챗 GPT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16% 급등 중이고요. 브리지텍이 12% 강세입니다. 솔트룩스가 6% 상승하면서 3350원. 마음 AI가 5% 강세죠. 31,70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3% 올라갑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5.7% 상승 중이고요. 셀바스 AI도 4% 강세를 나타내면서 19,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플리토 3.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인즈 컴퍼니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3.6% 상승하면서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US케어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갑니다. 인성정보가 지금 17% 급등합니다. 2,965원이고요. 비트컴퓨터도 10% 급등합니다. 6,000원을 넘어서네요. 토마토 시스템도 10% 강세를 보여줍니다. 4,750원. 네, 뷰노, 루닛, 의료 AI 관련주죠. 1.9%, 1.2% 올라가고요. 비트컴퓨터는 US케어 관련주,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죠. 6% 강세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4.6% 올라가고요.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4%,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그리고 US케어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가운데 또 HBM 관련주들도 상승 보여줍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이고요. IMT가 0.68% 올라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4% 상승합니다. 예스티도 1.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KC텍 3% 강세입니다. 24,750원이고요. 제우스도 2.8% 상승하면서 42,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이저셀 그리고 PSK홀딩스도 각각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 파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8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 원 그리고 1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96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0억 원, 3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저는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또 떨어집니다. 3원 60전 하락한 지금 128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도 보니까 뭐 1,300원 중심이 아니라 지금 쭉쭉 좀 떨어지네요. 예. 개장가는 저렇게 찍고 네. 지금 다시 또 1,290원은 뭐 회복한 상태입니다. 낙폭이 한 1원 정도로 그냥 낙폭을 좀 줄였고 지금 정민 앵커님 좀 네. 유지되겠죠? 2,500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요즘 장 예측이 힘들어서 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재호 대표가 그렇게까지 저기 어떤 시황에서 지수대를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아, 네. 아까 말씀하신 뭐 2,500 정도가 상단이 것이다라고 네네. 했던 부분이. 근데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포머 분위기 없으면 소외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 때 또 대기했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을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이 선물 갖고 이렇게 막 후려치고 어떨 때는 잡아 당기고 이러는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네, 일단 그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이번 달 수급 볼 때 그 삼성전자를 좀 사느냐 안 사느냐 많이 봅니다. 삼성전자를 네, 사느냐 안 그래서 사느냐. 지금 외국인들 시각에서 놓고 보면은 살만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반도체. 시각에서. 그래서 네. 지수를 제가 이제 추정함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 주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2차 전지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점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의 그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예요, 사실은. 예. 이게 결국에는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제 실적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섹터로 볼 때 10월부터는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11월 지난주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3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잖아요. 분기 예.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그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주 중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그동안 고객사들 감산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다시 이 업황이 돌아서면 고객사가 이제 증산으로 돌아서거나 특히 뭐 HBM이나 DDR5 양을 늘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먼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시 이제 실적이 회복된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는 계속 변동성이라 급 등락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쪽은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확실히 돌아설 것 같아요. 실적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예측에 의한 투자는 가능하겠죠. 아니 삼성전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오늘은 그래도 73,000원 지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 어쨌거나 저게 예를 들어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삼성전자 같은 거는 손맛이 안 느껴지죠. 재미가 없는 주식이죠. 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이제 길게 들고 가시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는 말씀일 텐데.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은근히 눈에 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대표님 솔직한 얘기로 무슨 관련주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들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어지간한 섹터나 테마에 관련주들이 보입니다만 가끔씩 그래요. 이 회사가 왜 여기 있지 싶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뭐 분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각자 투자자들이 그 사업 내용을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봐야 그 안에. 된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산업에 대한 기술을 아주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준 거기 때문에 진짜 그 기업이 그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뭐 기기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품으로 납품을 해줘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사실은 기술도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XR 기기는 제가 볼 때
기존의 IT 기기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중심으로 종목들을 보는 게 좋아요. 엑셀이면 그 증강현실 말씀하시는 네, 이게 거죠? 결국 예. 쓰는 헤드셋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기존에 없던 거 새롭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아마 밸류가 또 산정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 평가할 때 없던 게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하드웨어 부품 업체들이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 탐방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이제 부광약품인데요. 부광약품. 부광약품은 제가 9월 말에 다녀왔었고, 예전에 보면 어린이 치약 잘 만드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회사잖아요.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빨 시리고 뭐 그거 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그 광고 예 맞습니다. 광고 기억이 나네.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없을까 봤더니 전문 의약품이 굉장히 많아요. 85%가 전문 의약품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은 방금 말씀하신 그 치약, 치약. 몇가 요 정도예요. 딸기맛 그러니까 나는 치약. 예, 사실은 사명에 비해서 알고 있는 우리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의 계획은 없고 부광약품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몇 가지 변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부광약품이 지금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요? OCI 홀딩스가 어. 최대 주주고요. 2022년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재밌는데 그 이우연 OCI 그 회장이죠 지금 예. 회장하고 예. 부광약품의 김상훈 사장이 동문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제 내부적인 뭐 사정들은 있겠지만 OCI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이오 산업을 계속 진출하려고 했었고요. 부광약품은 이제 가업 승계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지분을 이제 넘겨주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공시가 나왔는데 OCI 홀딩스 이우현 회장이 부광약품의 단독 대표이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공동 경영 체제였는데 지금 인수한 지가 1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대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단독 이제 체계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은 좀 더 안정화되면서 사업의 방향성이 좀 더 추진력 있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지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공정거래법상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주사가 되려면. 네. 근데 지금 10.9니까 최소 앞으로 19% 이상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이내에. 그래서 향후에 OCI 홀딩스가 부광약품의 지분을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몰라요. 장내 매입일지 제3자 배정일지 모르겠지만 지분 매입의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트리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JM0100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고요. 파킨슨병 환자의 이상 운동증 치료제와 관련된 의약품인데 신약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의약품이 딱 한 개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동사가 지금 유럽 그다음에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라이센스 아웃의 형태로 계약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잘 되면은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임상이 얼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임상 이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대치가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실적 말씀드릴 건데 작년 적자 기록을 했고 작년 적자? 네,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지금 영업 손실이 3분기 누적으로 162억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동안 그 전문 의약품을 이제 도매처를 통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근데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의 계약에 맺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과감하게 쉽게 말해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 거래처를 지금 800개에서 400개까지 지금 줄여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급격히 줄고 있고 당연히 비용은 고정되는 게 있으니까 또 R&D 비용 들어가니까 영업 손실이 좀 커진 건데 내년도 지금 전망은 흑자로 지금 돌려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거래처도 재정비하고 이우현 대표이사 체제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흑자로 이익을 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내년도의 실적 측면에서는 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동사 그 투자하실 때 관전 포인트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기업 탐방 얘기를 들어봤고 꼭 이전에도 다녀오셨던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전략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캠트로닉스가 지난주 공시가 하나 나와가지고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는 정리된 내용이 많이 안 나와서 저도 주담 통화를 통해가지고 직접 확인한 내용이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 16일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는데 금액이 576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왔고 투자 목적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대형 시가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설비, 장비까지 들여놓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고 최종 엔드 유저는 어디냐면 바로 애플이 되는 겁니다. 애플이 지금 그 IT 기기 쪽,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런 쪽에 OLED 패널을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6세대 OLED 쪽, 그다음에 최근에 8세대 OLED 이쪽 관련돼서 패널을 더 많이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와 관련된 시가 공정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지금 이 사업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솔브레인하고 이게 듀얼 밴드 형태였는데 솔브레인은 이쪽 사업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캠트로닉스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대체해 줄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그 물량을 다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매출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사업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 그 소재 중에서 그 2019년도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게 PR, 포토레지스트 수출제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국산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동사가 지금 그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PGMEA라고 하는 이 소재를 역시나 국산화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한 7개 업체와 협상 중에 있고요. 역시나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양산 들어가면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캠트로닉스가 내년도에 이익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급등 중인데 상한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미 제 선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는 되는 건 아니고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끝이 어딜지는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대한민국에서 주식 좀 하랍니다. 주식 좀 칩니다 하려면은 저런 거 상한가 가는 걸 갖다 따라 붙어야 됩니다. 상 따요? 예. 위험하죠. 저런 걸 건드릴 줄 알아야 여기서 생존하지. 저걸 보면서 왜 가지 하는 사람은 주식 접어야죠. 뭐 그걸 근데 그걸 안 맞으니까 자기한테는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